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5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내일은 현충일로 휴무일이죠. 우리가 이제 쉬는 날이 다양하게 있는데 내일 같은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냥 기쁘게 보다는 조금은 경건하게 저는 늦잠을 자겠습니다. 경건하게 늦잠 자는 그리고 조기를 걸어야 되죠. 현충일. 여러분들이 이제 현충일에 대한 뜻을 초등학교 때 다들 배우시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태극기 뭐 어떻게 접는지. 요새는 안 만드나요? 국기함? 저희 때는 그런 거 만들면서 이제 뭔가 나라에 대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많은 우리 조상분들 그리고 선대인분들의 그런 뭔가 넋을 기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현충일이고 뭐고 일단 뉴욕 증시가 가장 중요하겠죠.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번에도 약간 테슬라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테슬라는 조금 쉬어갔죠. 어제 저희가 테슬라 영상을 인터뷰를 했을 때 영상 뷰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아직은 그 테슬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이 안 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제 앞으로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논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못 보셨던 분들 혹은 어제 인터뷰를 못 보셨던 분들은 3프로TV에 올라와 있는 영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운데 고용 관련한 데이터가 다소 식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이게 금리 인하를 당겨질 만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아니다에 대한 신중론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는 장 막판 소폭 반등을 했는데요. 자세한 상황들 잠시 후에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미즈온의 변정규 전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에 인사이트 있는 내용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분. 메인 사진 보자마자 메인 사진? 전 기사 보고 이분 이러면 안 되지. 예. 자, 어제도 뭐 정말 시장을 이게 사실 뭐 시작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가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냐? 네. 예를 들면 뉴스에서 뭔가 좀 깨림칙한 이야기를 했다. 테슬라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 뭐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깨름직한 얘기를 했다. 그럼 이재용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예를 들면 그거 아니다 해서 뭐 트윗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문화가 사실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그쵸. 오너가 직접 나오죠. 바로바로 반박을 해버리잖아요. 나오고. 로이터에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너희들 또 거짓말한다라고 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미국 증시가 실시간으로 보다 보면은 뭐 쏟아지는 뭐 대화도 있고요. 정말 그런 속 안에서. 정말 바빠요. 뭔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랄까요, 좀 정말 살아있는 하나의 또 생명체를 보는 것처럼 어제도 정말 뭐 긴박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뉴스를 준비하면서 또 1시간, 2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시 제가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왜냐면 또 그에 대한 반박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반박하고 또 반박하고. 하여튼 뭐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제가 많은 이야기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정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빠르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보자면, 이분 이렇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뭐 매사추세츠 주에서 지금 뭐 시세 조작으로 인해서 약간 강력한 강한 심도 높은 이런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결국에는 공개하게 되면서 급등하게 만들고, 이러한 부분이 주가 시세에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말 과거 이 로어링 킬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 키스길이 과거에 뭐 정말 5만 6천 불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거의 한 4천억 가까이 온 그러한 부를 챙겼어요. 저 사람이요? 지금 요번 이 포지션까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처음에 한 8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주식. 혼자 한 거예요? 혼자? 뭔가 그러니까 뒤에 검은 손이 있는 거 아니고 혼자 한 거예요? 그것도 루머가 있습니다. 저분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뭐 과거 정말 4, 5년 전에 뭐 정말 4, 5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게임스탑 사태도 있었고 코로나 때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또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약 한 8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4천억 정도 그러한 어떤 뭐 주식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수익을 챙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시세 조작으로도 조사 중이다. 뭐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오늘 핵심 헤드라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중산층의 65%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설문조사에 답변을 하게 되면서 지금 블룸버그 기사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설문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미국 중산층 그러한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어느 한 면에서는 지금 이 고용지표가 안정화돼 있다라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안정화됐다라는 표현을 또 써고요. 또 한편에서는 고용지표가 약간의 너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너무 이제 위축돼 있다, 경기가 위축돼 있다라는 표현을 또 쓰는 그러한 외신 기사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용지표를 같이 좀 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스타 폭등으로 인해서 불법 시세 조작으로 번지나,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공매도와 다시 또 공매도와 개인 투자자 간에 약간의 대결로 또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중국 5월 출하량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도 같이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용 AI 칩을 XAI로 우선 배정한다라는 CNBC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 CNBC 보도 이후로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AI에 관련된 여러 이제 사업들을. 그렇죠. 뭐 AI 머신 러닝이나 아니면은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고 나왔는데 근데 테슬라의 그것이 XAI의 그것과 같은 거 아닐까요? 다른가요? 약간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일단 지금 테슬라에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네. 개발을 좀 해야 되고 네. 자,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또 뒷받침하는 슈퍼컴퓨터에 우리가 이제 그 AI 칩을 쓰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XAI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트위터죠. X와 같이 결합이 돼서 그록이라는 그런 챗봇을 이제 만드는데 이제 쓰려고 한다. 다른 그렇죠. 거이기 약간의 때문에. 결이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출근하기 여기 나오기 한 2시간 전에 달라졌어요? 다시 반박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 뉴스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실시간 따끈따끈한 뉴스를 제가 가져 나왔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지수 상황을 먼저 마감 시황 보겠습니다. 네. 장중에 이제 상승 전환했던 지수도 있고요. 막판에 나스닥은 이제 겨우겨우 고개를 맞아요. 들었습니다. 일단 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네. 뭐 경기 위축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도 크게 좀 빠지는 모습이 보였고, 뭐 유가도 마찬가지로 유가는 이제 오펙 플러스 때문에 좀 빠지긴 했는데 이런 경기 위축 우려에도 여전히 막판에 뒷심을 또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여전히 강한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지수는 0.36%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17% 상승했고요. S&P 500은 0.15% 상승했고요. 반대로 러셀 2000 지수는 1.31% 정말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맵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를 또 찍었습니다. 그래서 1.25%를 찍었는데 뭐 장중에는 사실 뭐 빨간불도 또 들어왔다가 전반적으로 빅테크들도 다 빨간불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장 막판에 다시 녹색불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부분도 좋았고, 하지만 뭐 에너지 섹터는 장 초반에는 정말 급격하게 빠졌어요. 왜냐면 유가가 다시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빠졌다가 일부 또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발표 기업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이 이번에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년물 금리가 숫자가 또 바뀌었어요. 앞에 뭐 와. 4.328. 최근에 그 국채 투자하신 분들 좀 웃고 계시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 10년물 국채 금리만 봤을 때는 네. 이 가파르기, 이 기울기 자체가 네. 거의 갑자기 그냥 거의 수직 뭐 낙하. 절벽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지금 드는. 약 한 87도 정도로 보이는데요. 87도요? 저는 한 89도로 봤었는데, 직각이죠, 거의 지금 봤을 때. 그렇죠. 수직 낙하. 하여튼 지금 뭐 엄청나게 급격하게 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굿뉴스 이스 밴뉴스였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밴뉴스가 되고 발음 좋은데요? 굿뉴스가 밴뉴스. 밴뉴스가 밴뉴스. 배드 아니죠? 예. 네. 아니 뭐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WTI 기준으로 유가가 73달러입니다. 이것도 지금 옆에 기울기가 지금 요새 다 왜 그러는 거야? 이것도 지금 10년 국채금리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기울기로 쭉 빠지고 있어요. 곧 앞자리 바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라는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늘도 좀 강조가 되면서 유가도 1.2%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별 소식 빠르게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베스 앤 바디 워크스입니다. 오늘 발음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혀가 지금 안 움직여서. 아니 근데 번데기 발음을 그렇게 강조하신다고요? 예. 베스 앤 바디 워크스 했는데 베스 앤 바디 워크스. 그렇죠. 이제 왜냐면 미국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야 발음 똑바로 해라. 혹시나 이러실까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예. 자, 그래서 베스 앤 바디 워크스. 예, 1분기 시장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부정적인 2분기 가이던스 때문에 주가가 마이너스 13%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2021년 이후로 최악의 급락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 P&O 크루즈 오스트레일리아를 이제 카니발 크루즈 라인으로 합병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이제 4%대 상승을 했는데 카니발에서는요 이제 주력 브랜드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운영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좀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 인수하는 쪽에서 돈 쓰니까 주가 그렇죠. 떨어지는데 예. 요새 또 크루즈가 되게 잘 맞아요. 나간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인수를 이제 합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합병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정말 투자자들이 듣기 좋게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니발 자체의 어떤 성장을 위한 전략적 운영이다. 이런 이야기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행 소비가 이제 이번 여름에 엄청나게 급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러한 아주 좋은 매수세가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유튜브 영상에 뭐 제 알고리즘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크루즈 여행 관련한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저가 크루즈부터 고가까지 예전에 사실 크루즈 하면 좀 어르신들의 비싸기도 하고 어르신들의 뭔가 오랜 그 노고에 따른 뭐 오랜 여행 그런 컨셉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크루즈 여행은 젊을 때 가야 된다라는 키워드도 막 썸네일에 많이 보이고 해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크루즈 여행이 조금 더 뭔가 대중화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크루즈가 이제 카니발이나 여러 이제 크루즈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서 제가 작년이었나 하여튼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크루즈 뭐 정말 지상 최대의 크루즈가 또 나오게 되고 뭐 엄청난 그런 인원들이 이제 크루즈 여행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뉴스를 전달해 드렸는데 그때 제가 봤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크루즈 영상 하게 되면은 와, 느긋하게 노을이 지고 예, 그 안에서 뭐 수영도 하고 그쵸, 춤도 추고 예, 뭐 위스키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뭐 춤도 추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파티도 하고. 자, 근데 제가 봤던 영상은 그 바다에 폭풍이 온 거예요. 근데 파라솔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파라솔 다 날아가고. 물론 이제 바다가 위험하고 무섭죠. 저도 사실 배멀미도 하고 그래서 크루즈 탈 계획은 없기는 한데 잠깐만요. 썬베드가 다 날아가고 파라솔 다 날아가고. 시청자분들 크루즈 탈 나이 된 여도운 여도운 안정다 이런 얘기를 굳이 안 하셔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크루즈 여행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런 이면도 있다. 네, 그런 이면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게임스탑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어요. 일단 뭐 키스길이 이제 SNS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공개를 했죠. 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 시장 조작에 대한 우려로 이 모건 스탠리에서 하는 이제 플랫폼이 있어요. 트레이딩하는 플랫폼이 이트레이드. 이트레이드인데 이 플랫폼에서도 금지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또 마이너스 3%대 자 하락을 했습니다. 자, 뒤에 가서 제가 조금 자세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러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지금 아주 강한 어떤 조사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에너지 섹터가 오펙 플러스 감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생각보다 이 시기를 좀 앞당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산을 이제 폐지하는 거죠. 그래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하루 220만 배럴의 감산을 단계적으로 폐지 계획을 발표한 후에요.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큰 폭의 조정을 줬는데 일부 좀 회복은 했습니다만 사실 2024년이 아니라 2025년부터 우리가 단계적으로 감산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2024년 하반기로 끌어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유가가 지금 큰 폭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업은 사이아라는 기업인데 화물 운송 기업입니다. 4월과 5월에 월별 화물 운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7%대 상승했고요. 동종 업종 기업들도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스탠리, 우리 이 텀블러? 텀블러로 또 유명한 그 브랜드예요? 예, 스탠리 블랙 앤 데커인데 사실 이 여러 가지 공구를 만드는 이 기업인데 그 안에 또 스탠리라는 또 브랜드가 또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 기업인데요. 지금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주가가 마이너스 2%대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회사의 수익 추정치가 너무 좀 높아 보이고 재고 증가로 인해서 판매 및 수익성 하향 압박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있게 되면서 네. 주가가 일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데이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저희 최근에 이제 그 경기 관련한 우려감이 생겼던 가장 큰 이유가 요 제조업 관련한 데이터가 좀 안 좋았었잖아요. 맞습니다. 추이를 한번 쭉 볼까요? 예, 지금 뭐 사실 제조업이 껑충 뛰어오르게 됐던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일부 조정이 또 주는 그런 제조업 지수가 좀 발표가 됐는데 네. 사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시클리컬,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의 어떠한 비중,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런 사이클이 이 짙은 남색이에요. 짙은 남색이 그런 사이클을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업 지수입니다. ISM이 제조업 지수인데 사실 과거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이 제조업도 같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정말 같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주가가 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괴리가 보이네요. 예, 그래서 이런 이 둘 사이에 약간의 좀 괴리감이 생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네. 지금 제조업 지수가 이 주가의 상승만큼이나 지금 따라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 지금 최근에 뭐 경기 위축이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은 제조업 지수가 위로 따라가는 것보다 혹시나 주가가 조금 조정이 줄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시장의 좀 우려가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지표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이 지표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약간의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과거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시차가 좀 있었죠. 뭐 네. 완전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저희가 추후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업데이트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무릎도 이거는 똑같네요. 뭐 마음 아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뭐 동일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이 빨간색 선이 인컴, 수입입니다. 우리의 월급. 네, 월급이나 월급. 나머지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1985년부터 네. 지금까지 아. 쭉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각 색깔별로 이제 뭐 음식, 식료에 관련된 식료품에 관련된 가격 또는 뭐 집값이나 아니면 헬스케어나 여러 가지 뭐 의료 보험 같은 경우에도 있었을 것이고 교육이 너무 그리고 많네. 트랜스포테이션, 뭐 에듀케이션 뭐 이렇게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여러 인플레이션을 우리 임금이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블룸버그에서 설문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자, 미국의 대부분의 중산층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업체에서 이번에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했고요. 물론 미국 국민이 지금 뭐 2,500명으로 이게 대변이 되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중산층 위주로 일단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했고요. 네. 연간 소득이 6만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8천만 원. 한 뭐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미국에서 8천만 원 벌면은 살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래도 뭐 그렇다고 저소득층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뭐 중산층의 기준으로 이렇게 좀 잡았는데 이게 최소입니다. 최소. 네. 예, 최소 6만 달러니까 뭐 7만 달러, 8만 달러, 뭐 10만 달러까지도. 평균이 아니고 최소예요? 최소가 6만 달러. 예, 6만 달러 이상에 있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네, 봤을 네. 때 65%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 고소득층은 어떤가 했을 때 연간 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15만
15만 달러 이상을 우리가 고소득층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 고소득층도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느낀다라고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불안정하다 느낄까?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고금리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나는 그래 많이 번다라고 생각 드는데 지출이 그만큼 너무 많은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나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나? 라고 뭐예요? 예, 많은 요인들이 좀 있는데 제가 상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세이빙을, 내가 저축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 자금 이후에 자금. 근데 요거? 왜냐면 요거 지금 문제죠. 내가 돈을 벌고 나서 네. 내가 이제 앞으로 은퇴 자금이나 내가 좀 쌓아놔야 되는데 저축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저축액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중산층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나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비용들 또는 뭐 응급 상황들 이런 부분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다. 급전 필요할 때. 그렇죠. 급전이 필요한 건데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을 다 나눠가지고 계획적으로 지금 세워놨는데 갑작스러운 그런 지출이 너무나도 지금 스트레스다. 네.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금리 상태에서 빚에 대한 뭐 이자율에 대한 그렇죠. 이런 부분이 또 31%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은퇴를 위한 또 저축이 또 29%. 그리고 집 사는 거에 대한 또 24%가 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네. 자, 그 밑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보험이나 아니면 뭐 음식에 대한 이제 외식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유틸리티, 전기값이 또 오르다 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막 있는데 일단은 지금 갑작스러운 뭐 지출이나 아니면은 빚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산층은 너무너무 힘들다. 지금 네. 재정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경제는 호황이다. 경제 지표는 너무 좋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인들은 재정적으로 숨을 헐떡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약 40%는 내가 지금 받는 월급으로 한 달 생활 이후에 추가적인 계획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거는 뭐 그럭저럭 하는데 맞아요.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맞아요. 우리가 일정 부분을 떼서 넘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뗄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받는 월급으로 그 다음 달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쓸 수는 있는데 그 다음 달은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루살이라고 하긴 좀 하루벌 그런데 예, 그건 좀 아닌데 그만큼 정말 좀 빠듯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 그다음 빠듯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응답자의 46%가 내가 월 500달러를 저축하지 못한다. 예, 뭐 하나로 따지게 되면 한 6, 7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저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를 한번 내가 소비를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지금 아닌가요? 3%가 나와가지고 솔루션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 코인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그렇죠. 분들. 네. 그래서 자, 이러한 이제 응답 설문조사가 나왔고, 그리고 2월 달에 있었던 설문조사에서는 50%의 응답자가 현재 부채 관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러한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고, 그리고 응답자의 3분의 1은 부채가 또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또 3분의 1, 33%는 빚이 없다고요? 빚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제가 여기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은 뭐 신용카드에 대한 빚이 있다, 아니면 몰기지 빚이 있다, 아니면 오토론, 자동차 할부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아니면은 뭐 메디케어에 관련된 이러한 빚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다는데, 네. 나는 지금 빚이 전혀 없다가 지금 33%입니다. 오, 저 중산층 가운데서요? 네. 빚도 없고 집도 없는 거 아니죠? 이게 모르겠네요. 예, 그 빚도 집이 없고 없는 건 집도 모르겠고. 없어서 저는 월세로 삽니다. 이런 뭔가 응답이 있을까? 저 응답을 한 분들에게 그럼 당신은 집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근데 보고 싶네요. 지금 이 설문조사는 뭐 지금 현재 이제 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네. 있다 보니까 너가 좀 어느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 블룸버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양극단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빚이 있는 사람들은 이 빚에 지속적으로 더욱더 허덕이고 있고, 맞아요.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극단적으로 없는, 그러니까 그 중간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3분의 2는 빚이 허덕이고 3분의 1은 빚이 전혀 없는 이런 양극단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중산층 또는 뭐 중산층뿐만 아니라요, 저소득층도 마찬가지고, 더 심하겠죠. 예,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데이터입니다. 엔비디아
지금 이제 시총, 그러니까 어제 밤 사이에도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한 거잖아요. 그럼 맞아요. 애플은 거의 이제 요거 좀 바꿔야 됩니다. 뭐 어떻게 여기 바꿔요? 이제 1%씩 또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애플과는 4% 차이고, 그렇죠. 캐나다와 전체 시장과는 지금 5% 차이고, 마이크로소프트와는 8% 8% 차이인 정도 거예요.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4% 차이가 되게 또 크긴 한데. 그렇죠. 네. 예, 그래도 몇백 조가 되겠죠. 네, 예, 몇백 애플을 조가 또 되겠지만.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의 이 올라오는 이 기울기, 속도가. 예, 이 가속도를 봤을 때, 이게 아마 조만간 요거를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좀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만약에 박종훈 팀장님께서는 예. 쫓아오는 3위와 2등인데 더 이제 빨리 가야 되는 입장에서의 애플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엔비디아죠. 예, 이미 속도가 붙었으니까. 저는 앞에 있는 사람이 어쨌든 그러면은 예. 조금 더 앞에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애플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저는 애플을 선택을 하고 싶네요. 일단 지금은 조금 엔비디아 가만히 쪽.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지금 가만히 있다. 지금 WWDC가 있으니까 또 그때 어떻게 되는지 또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은데 뭐 정말 지금 엔비디아의 질주가 이렇게 수치로 좀 보시게 되면 이 캐나다와 거의 비슷할 정도니까요. 뭐 우리나라 시총은 진짜 예, 뛰어넘죠. 정말 엄청난 그런 엔비디아의 질주를 좀 보고 계십니다. 네. 예, 오늘도 뭐 사상 최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수치 차이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요거는 이제 6월 2일자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6월 2일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고용 지표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4월 채용 공고에 대해서 민간 부문 근로자 부분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이제 닉 티미나우스 기자가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뒤에 먼저 이 표를 먼저 좀 보시도록 할게요. 표를 보게 되면 이게 해고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자발적 퇴사에 관련된 차트고 제일 오른쪽은 고용률에 관련된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률도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발적 퇴사도 내려가고 있고 네. 해고도 사실은 좀 확 급증했다가 올라왔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데이터, 과거의 어떤 트렌드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는 과거에 너무 좀 타이트했던 고용 시장이 이제는 조금씩 좀 정상 궤도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경기 위축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닉 티미나우스 기자는 해고 비율은 1%대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 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자발적 퇴사는 2.4%로 또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 있다. 네. 고용률도 3.9%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 있다. 자, 이러한 이제 표현을 좀 쓰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채용과 퇴사율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서 19년 수준보다 좀 낮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과거에 정말 타이트했던 고용 시장보다는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약간은 좀 안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또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경기 위축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약간의 양극화된 그러한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양쪽의 의견을 좀 들으시면서 네. 지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 키스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공매도 세력들 아직 덜 배웠다. 법을 잘 알고 계실까요, 이분이? 예. 이분이? 근데 지금 사실 이 왼쪽 사진이 사실 이 과거에 게임스탑이 발발됐던 그 이제 그 플랫폼 SNS가 레딧이었어요. 레딧 쪽에서도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이 부분에서 이제 막 이제 공매도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싸우는 그러한 국면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 레딧에서 지금 돌고 있는 밈 사진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밈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시츄런 리서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키스길을 그대로 딴 고양이 사진인데 이 무덤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이 리서치 기관이 공매도 1위 기관입니다. 게임스탑에. 자,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 네. 너희들 지금 뭔가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막 언론 플레이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이러한 보도를 좀 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과 공매도의 밈이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과거의 이런 부분에 약간의 그 대결 구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이것도 X를 통해서 이렇게 이 기관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길죠. 리서치에서 뭐라고 예, 이야기합니다. 막 깁니다. 네. 긴데 지금 게임스타 주가 급등 사태, 키스길의 SNS 통해서 불법적인 주가 시세 조작
범죄를 행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서 네, 그대로 가장 있잖아요. 많은 공매도를 때린 게 이제 시트론 리서치다. 예, 이러면서 뭐 혀가 길죠. 왜냐면 가장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가장- 시트론 리서치 관련자 분들이 보면 마음이 참 아프겠어요. 예,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제가 이 글을 그대로 제가 봤습니다. 자, 네. 키티가 한 행동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지금 이 뒤에 그를 후원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혼자 할 수가 없어. 혼자 할 수 없는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세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신의 중요성을, 그러니까 키스길, 이 본인, 너의 중요성을 지금 과대평가하고 있고, 네.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구조가 바뀌었다는 너는 간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너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예전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 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버핏이 처분을 인수했을 때, 요번에 이제, 최근에. 13F에서 나왔잖아요. 처분을 인수했을 때, 그 다음 주에 주가가 3% 올랐다. 그러면 지금 이 키티가 버핏보다 낫다고 할 수 있나? 왜 또 워런 버핏 옹변을 왜 끌어들여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그리고 투자자들이 만약에 게임스탑을 사고 싶다면 허용해야 네. 되지만, 리스크는 잘 알려져 있고, 이것은 자유 자본시장이다. 네. 큰 베팅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말할 권리는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서, 네. 결국에는 게임스탑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하게 됐고, 본인들은 이제 공매도를 이제 숏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쇼스키즈가 나오기 전에, 가만히 있어야죠. 지금 이제 약간의, 뭐랄까요. 예, 막다른 길에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는 뭐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이제 게임스탑이 장중에 급등과 급락을 오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험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처럼 이제 중도에 있는 사람. 맞아요. 이분들은 공매도를 그렇게 해놓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예. 그러다 보니까 여파가 지금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야, 이번에 또 하나 날려보낼 수 있겠다. 공매도 세력들을. 약간의 이런 불이 살짝 지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지금 뜨고 있는 거죠. 예, 여기 뭐 고양이가 무덤 앞에서 이렇게 네, V자로 네. 하고 있는. 자, 하여튼 뭐 이러한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시세 조작 또는 뭐 주가 조작에 대한 이러한 조사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는 차후에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제 미국 주식을 최근에 시작하셔서 요 2021년에 관련한 내용을 모르셔서 좀 잘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초에 우리나라에도 개봉한 덤머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게임스타 관련한 그 사태를 영화화한 건데 요 영화도 좀 한 번씩 좀 재밌게 보셔도 이 네. 사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게임스탑이 1불에서 시작해서 120불로 끝났습니다. 참고로 120배가 올랐어요. 살 걸 그랬네요. 네. 자, 이어서는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는데, 비아디의 일단 중국 내에 5월 달 출하량이 이제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나왔고요. 지금 비아디에 의해서 전기차 판매 2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5월 33만 488대를 출하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38% 증가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17% 증가를 했습니다. 네, 물론 비아디보다는 뭐 좀 적은 증가폭이지만은 이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는 뭐 과거보다 더 월등한 그런 증가폭은 보이는 건 아니지만 4월 대비해서는 이제 5월 달이 조금은 소폭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17%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일각에서는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을 보게 되면 작년 5월보다는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출하량이 또 감소했다라는 또 제목을 써요. 네, 그러한 이제 외신 기사도 있긴 한데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전월 대비해서는 증가했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썼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분에 약간 혼동되실 수도 있는 그런 외신 기사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출하량이 좀 늘고 있다는 건 저는 뭐 고무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 외에 전기차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모습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의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22주차에 관련된 출하량이에요. 중국 내 전기차 관련된 매출 관련된 그런 데이터인데,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 주간 판매량 자체가 20%좀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비아디 같은 경우는 3%가 감소했다. 니오는 25%가 증가했고 테슬라는 또 16%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간입니다. 주간. 예, 주간이기 때문에 지난 월별로 봤을 때는 비아디가 35% 증가를 했지만 주간으로 봤을 때는 또 3% 감소하는 모습을 비아디는 보여줬지만 네. 테슬라는 또 반면에 16%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전월 대비해서 이번 5월달, 그러니까 5월달도 증가하고 가장 최근 주간을 봤을 때도 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다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중국 내의 비아디 주간 판매 현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급격하게 뭐 상승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예, 최근 주가 이제 20주차, 21주차, 22주차로 봤을 때는 약간의 뭐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예, 그러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네. 예,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예, 지금 뭐 테슬라가 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승률은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절대 판매량 자체는 비아디가, 예, 그래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기 때문에 그 상승률 자체는 좀 둔화될 수 있지만 테슬라가 얼마나 또 비아디의 점유율을 가지고 오느냐가 그렇죠. 관건이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앞서서 그 AI 칩 관련한 얘기를 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디에 쓴다라는 얘기를 반박하고 또 반박했는지. 예, 일단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엔비디아에게 이러한 이야기, 이제 CNBC에서 이런 보도가 먼저 나왔어요. 어떤 보도가 나왔냐? 엔비디아한테 AI 칩을 주문을 했어요. 주문하게 되면 몇 개월이 걸려서 이제 그 주문했던 양을 받게 되는데, 테슬라를 위해서 주문했던 이 AI 칩을 그리고 XAI에 배송해달라는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로 와야 될 이 칩들을 X와 XAI로 배송, 그러니까 저쪽에 먼저 배정을 할 수 있게끔. 배송지 주소를 바꿨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게 6월 13일 날 있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나서 여러 이제 급여 패키지 이슈가 있잖아요. 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야 될 AI 칩을 나 이거 너희들 안 해주면 나 나가가지고 저쪽에서 인공지능 나 개발할 거야. 약간 그런 용도로 지금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 얘기가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네. 이 여러 가지 루머가 이제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급여 패키지 너는 아예 못 받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네. 제가 이 보도 자료를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현재 엔비디아 A 칩을 테슬라보다는 X와 XAI 우선 배정 지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뭐 엔비디아 AI 칩에 100억 달러 지출하겠다라는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12월 주문 물량은 XAI에 배정을 하고 1월과 6월의 주문 물량은 테슬라에 배정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이 12월 주문 물량이 테슬라였던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XAI로 배정한다라는 그 CNBC 보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수개월이 좀 미뤄지면서 이 슈퍼컴퓨터 설치가 또는 이런 개발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네. 그런 부분인데, 이게 뭐 급여 패키지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해상충의 행동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도 볼 수도 예, 있죠.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보고 이 이야기를 보고 나서 루머가 이제 여러 가지 도는데 제가 뭐 대표적인 루머 2개만 딱 가지고 나왔어요. 네. 이미 급여 패키지를 받기 어려워졌다는 내부 상황을 인식한 게 아니냐. 받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이러한 이제 뭐 내부 상황을 빠르게 판단을 하고 AI는 저쪽 가서 그냥 내가 개발해야겠다. 혹시나 이런 게 아니냐. 이미 이미. 마음이 떠난 거죠. 네, 이러한 루머가 돌고 있고, 네. 아니면 두 번째 루머는 약간 이건 좀 희망회로긴 한데, 네. 지금 우리가 주문한 H100, H200보다 블랙웰 주문을 하기 위한 하나의 연장선,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가 좀 지연을 시키더라도 블랙웰을 우리가 주문함으로써 네. 그 속도를 오히려 더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루머까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루머가 좀 붙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아유, 등판해 주셨어요. 이럴 예. 땐 참 말을 해주는 게 감사하죠. 맞습니다. 자, 요거는 네. 미국 시간으로 이제 오후 2시 12분에 6월 4일 2시 12분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한 새벽 4시 뭐 이렇게 좀 보여질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X로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테슬라가 AI 관련 지출에 약 100억 달러 지출한다라는 거는 그대로 이제 적었는데 네. 그 중에 절반은 테슬라가 설계한 AI 추론 컴퓨터, 센서, 도저와 같은 내부 프로젝트에 사용하기로 했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AI 트레이닝 슈퍼 클러스터 경우에는 엔비디아 하드웨어가 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자, 그리고 올해 테슬라의 엔비디아 구매액이 4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X에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뺀 부분은 있습니다만, 야, 우리 지금 엔비디아에서 우리가 지금 주문한 거 테슬라에다가 지금 추론 컴퓨터나 도조나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테슬라를 지연시키고 뒤로 우리가 X의 애를 뺀 거야가 아니라 지금 벌써 이제 절반은 배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거 아닐까요? 주문을 만약에 뭐 100개를 했다면 이미 배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거는 이제 여기보다는 여기도 필요하니까 이제 메일 한 거죠. 저희 50개는 XAI로 좀 부탁드려요. 예. 요거 아닐까 하는 맞아요. 생각이 예, 그러다 드네요. 보니까 뭐 한쪽에다 다 몰빵하기는 몰빵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이런 좀 배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일론 머스크가 또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또 여러 이제 댓글창에서는 또 CNBC의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또 욕을 하는 뭐 그런 여러 네. 투자자분들의 약간의 좀 화가 네. 또 보여줬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러한 약간의 또 해프닝이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어떻게 요거 리밸런싱 얘기해요 말아요? 이건 내일 내일 나오실래요? 금요일 날 해야겠어요. 네, 역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S&P 500 최근에 또 리밸런싱 예정돼 있는데 요거 이제 금요일 아침에 네.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월간 뉴스레터 함께 했고요.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